창밖에는 오늘도 봄을 재촉하는 춘우가 소소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옛날에 유명한 여류 시인이 읊은 시가 있는데, 창에 우소소하니 창밖에 비소리가 소소하게 들리니 소소성은 자연이로다. 소소한 소리는 자연의 소리로다. 아문자연성하니 내 자연의 소리를 들으니 아심역자연이라 내 마음도 또한 자연으로 화하는구나. 이런 훌륭한 시를 남긴 여류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를 떠올리기 딱 좋은 날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제 주역 강의를 하게 되는데, 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흔히 철학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철학서이기는 사실입니다. 철학서로 표현하기는 너무나 부족하고 아쉽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수양서고 수행서입니다. 수행과 수양이 인간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철학은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역점을 치는 걸 잘 가르쳐 드리는 게 목적인데, 이 역점을 치려고 하면 여러분들 이 숟가락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먼저 구입하세요. 이건 어디 가서 구입하느냐 하면은 뜨개질 파는 그 가게에 가면은 그 뜨개질 뜨는 이 바늘이 있습니다. 그 바늘을 50개를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약 한 뼘 정도 대고로 이렇게 자르세요. 잘라가지고 이 위에는 까만 걸 칠하면 하면 됩니다. 빨간 걸 칠하면 안 됩니다. 빨간 거는 귀신이 안 온다고 그래서 나도 좀 빨간 걸 이런 거 할 적에는 약간 삼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위에 이렇게 까맣게 칠을 하면은 좀 보기가 좋아 보이고, 그래서 이제 양쪽으로 나누는 그런 긴데, 이 하나는 이렇게 먼저 드러내 놓고, 이 태극수가 50수이기 때문에 그 하나 이 태극은 드러내 놓고 양쪽으로 양분합니다. 양분해서 왼쪽에 왼쪽에 쥐고 오른쪽에 놔 놓고, 그래서 여기서 88로 지하는 겁니다. 여섯, 여덟, 둘, 여섯, 여덟 지하고 남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 남지 않은 건 그럼 뭡니까? 일건천, 이태택, 삼이하, 사질례, 오손풍, 육관산, 간산 육관계를 맨 처음 그리는 겁니다. 관계를 그린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갖다 이제 또 이렇게 이제 가져와서 하나, 둘, 넷, 여섯, 여덟, 열, 8개씩 덜 내야 됩니다. 둘, 넷, 여섯, 여덟, 둘, 넷, 여섯, 여덟. 그러면 또 2개가 남습니다. 그러면 일건천, 이태태, 아까 산개가 나왔고 이번엔 태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산택절 그렇게 괴를 긋고, 그 다음에 이제 효동하는 건 또 한 번 더 다음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너무 또 강의만 하다 보면은 이 지루한 생각이 들거든요. 주위에 점치는 거 좀 배우려고 하는데 그 선생님은 늘 강의만 한다 이렇게 이제 말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사실이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괴 빼는 것을 먼저 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우선 오늘은 맛만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가 아니고 괴 빼는 거는 그렇게 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여튼 주역을 보면은 전부가 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상괴, 대상괴. 소상괴는 64개에 넣습니다. 전부 대상괴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점을 쳐서 그 괴가 나오면은 무슨 괴라 하는 거 이름을 붙여야 될 거 아닌가. 그러려고 하니까 이제 주역 원전을 배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역 원전을 배웁니다. 이 점을 치기 위해서 주역 원전을 먼저 하여튼 여러분들이 내가 다 못 가르쳐 드리더라 해도 64개를 외우다시피 해야 되고 거의 외우면 좋고 외우다시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걔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걸 또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응용을 하는 거죠. 말이야. 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형 붙이는 법을 또 배워야 됩니다. 세형 붙이는 법을 배우고 세형을 붙이고 나면 이제 지지를 떼다 붙이는 법을 또 배워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상호간의 역학관계로 서로 제휴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이 주역의 역점입니다. 오늘은 이제 자꾸 깊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 정도만 이 6초 뽑는 거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955하고 95호효하고 이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이게 95효하고 92효하고 오늘 마이크를 샀으니까 이제 예, 좀 간단하게 뭐 어설프도 이해를 하세요. 요 95하고 92호하고 이 관계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다른 거는 다 그만 덜러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 95효하고 92 자리가 중요한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몇 번을 강의를 해도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서 주역점이 끝나는 겁니다. 끝나다 해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95효가 92를 만났던 그런 아주 훌륭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조계종에서 제일 큰 사찰이 순천 송광사 조계종님이라 그럽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역사를 더듬어 보면은 조선조를 일으킨 태조 이성계가 그 송광사 주지를 지낸 해암 상총스님을 모셔가 와서 정릉 저쪽에 있는 흥천사라는 절을 짓습니다. 지어가지고 주지로 앉힙니다. 그래서 이성계 임금이 거기를 조계사 총본산이라고 이렇게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날 순천 송광사가 그 16국 국사를 모시는 큰 거대한 삼보 사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성계가 그 해암 상총스님을 모셨다 이 말입니다. 95효가 92를 만났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일 아닙니까? 이 조계종이 탄생하게 되는 그 굉장한 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고려 말 선초에 있었던 일이죠. 고려에 불교가 왕성해서 이러한 뭐 원인은 다 이렇게 축적이 되어 왔지만은 특히 이성계라는 임금이 그 해암 상총스님을 모셔가 왔다는 거, 이거는 바로 95효가 92를 만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재밌는 얘기가 고구려의 문장왕의 아들 의장왕이라는 사람이 의장왕 의장왕이 뭐냐면은 이렇게 야인복을 하고, 그때는 백제 땅인데 지금 경기도 고향 땅에 이렇게
민정 시찰 겸 뭐 탐색하기 겸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한씨라는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아주 아름다운 미인이 있었어요. 그 딸내미가. 그래가지고 이 의장왕이, 그때는 의장왕으로 올라간 건 아니지만은 뭐 왕이 앞으로 될 기라 보고 막 편의상 의장왕이라 그렇게 호칭하겠습니다. 반해가지고 아주 그만 애를 먹었는 겁니다. 애를 먹고. 그래서 사실은 뭐 두 사람이 눈이 맞아가지고 정을 통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헤어져야 되지 않은가 봐요. 오래 있을 수 없고 자기는 고구려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가면서 한 말이, 내가 고구려에 가면은 왕이 될 것인데 왕이 되면 당신을 내가 모시러 오겠소. 이렇게 영혼을 남기고 갑니다. 가는데 그 뒤에 이제 그 태수가 요새는 군수택입니다. 군수로 부임한 어떤 사람이 이 한주라는 여자를 보고 반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저 여자를 자기 그 사랑으로 삼으려고 온갖 애를 쓰고 협박을 하고 회유를 하고 뭐 공갈로 치고 이렇게 해도 그 여자가 안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막 형구소에 넣어놓고 뭐 죽이려고 사형을 집행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 여자가 읊은 시가 단심가라는 시를 읊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그 유명한 보은 선생이 그 읊은 시입니다. 그거는 보은 선생이 직접 지으신 그런 안일 글로 조선 상고사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은 선생이 이 한주라는 여자가 그 지은 시를 리메이크 한 거죠. 리메이크, 요새 말로 리메이크 해가지고 말하자면 히트를 쳤습니다. 성철 스님이 건강경 야보선사가 하신 말씀, 산시산 수시수 요 하는 말 같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도 하는 그 말로 성철 스님이 리메이크 해가지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얼마나 성철 스님이 그 히트를 쳤습니까? 바로 이런 경우가 이 포은 선생하고 한주라는 아가씨와의 관계에도 숨어 있는 겁니다. 이 참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한데 그 한주가 그렇게 이제 훌륭한 시를 남기고 절대로 그 태수에게 사랑을 주지 않겠다. 하느님한테 뭐 부처님한테 천지신명의 맹세를 하고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장왕이 어떤 한 훌륭한 장수를 발탁해 가지고, 그것도 훌륭한 구호와 구의의 관계입니다. 그 을미라고 하는 장수인데 그 장수가 나섰습니다. 내가 그 한주를 구해오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형이 집행되려고 하는 그쯤에 그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그때는 이제 100개 성이라고 그래 했는데 100개 성을 함락시키고 그 여자를 구출해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고구려로 이제 와서 그 의장왕에게 이제 참 이렇게 바치는 거죠. 뭐 바친다고 하면 또 인격치를 갖다 좀 이상한 표현이 되지만 하여튼 뭐 임금한테 바치니까 바치는 거라 표현해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한 그 아름다운 역사가 묻어 있는 것도 이 구오효와 구이의 이 한주라는 아가씨와의 만남,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고구려의 영양왕하고 26대 영양왕입니다. 590년과 618년 사이에 했던 분인데 을지문덕 장군을 발탁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구오효하고 구이효와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그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장수 우중문하고 싸움하지 않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수나라 장수에게 우중문에게 보내는 유명한 시가 있지 않은가 봐요. 무슨 시냐면은 신책이 구천문하니, 신책이 구천문하니 이렇게 나가는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책이 구천문하니 묘산 궁질이라 묘한 계산은 천문지리를 통해서이다. 전성공기관이 전쟁을 이겨가지고 공이 이미 높으니 지족 우는 원운지로이다. 만족한 줄 알고 이 정도에서 막 전쟁을 중지하세요라는 말이 얼지문덕 장군은 글도 잘했어요. 이순신 장군처럼. 이순신 장군이 난정일기 쓴 거 글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유명한 시가 수국의 추방무한이 경한 안진고라 물나라의 가을빛이 저문데 기러기가 저 하늘 높이 진을 쳐 날아가는구나. 수국이 추강무라. 그 다음에 또 이게 문 나이가 들어가니 생각이 빨리빨리 안 돌아 제일 문제인데, 우심전년야에 걱정이 되는 밤이 잠이 안 와가지고 몸을 뒤척이면서 이리저리 뒤척이고 있는데 자늘이 조공도로다 새벽달이 칼과 활을 비추고 있구나. 지성당에 세하는 칼과 활을 새벽달이 비춰준다는 그 참 이순신 장군의 그 정신과 기계가 그 시에 잘 묻어 있습니다. 참 이순신 장군 글 잘하는 어른이십니다. 근데 얼진문덕 장군도 아주 글로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나라 장수 우중문학계 이런 또 시를 지어서 드리고, 그래서 수나라 수양제가 몰고 온 20만 대군을 물리쳤다는 그런 훌륭한 역사가 그 역사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 얼진문덕 우리 서울에 가면 얼지로 가 있는가? 얼지로 뭐 젊은 사람들 저 뭐 때문에 얼지로 가 있는가? 그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얼지문덕을 안 잊어버리고 늘 우리가 추모하기 위해서 그런 얼지로한 길도 이름을 붙여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고려시대로 오게 되면은 그 현종임금하고 강감찬 장군이 만납니다. 그것도 현종이 구호고 강감찬이 구의호 아닌가? 그러니까 그 강감찬 장군이 그때 하도 거란족 여진족이 쳐들어와서 고려가 막 애를 먹었습니다. 애를 먹었는데 강감찬을 갖다 그 우리 현종임금이 발탁해가지고 그래서 기주대첩이라는 그 총공 이순신 장군이 한산대첩 명량대첩이라고 하듯이 이 강감찬은 귀주대첩은 귀주가 요새는 평안도 그 일대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전공을 올린 그런 역사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줄을 뽑는 이건 이제 뭐라고 하냐, 주책을 우리가 흔히 뭐 할 때 저 사람 주책 부린다 하잖아요. 주책이라는 거 이 뭐 요술로 부린다 그 말입니다. 주책. 이게 주가락 주자거든요. 주가락 주자. 이 책이라는 책자가 요 하나하나 이걸 책이라 합니다. 하나 주책. 그 다음에 산책 간다. 우리가 뭐 산책 간다 하지 않은가? 등산 가는 걸 산책 간다 그럽니다. 등산은 좀 약간 뭐 산을 올라가는 기고, 이 산책이라는 거는 그냥 주변에 공원에 뭐 집 주변에 이렇게 슬슬 배회한다, 뭐 돌아다닌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산책 간다 그럽니다. 그 산책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흩어질 산책 아닌가? 숟가락을 이렇게 흩는다 이 말이에요. 이 숟가락을 뽑는다 그 말입니다. 뭐 때문에 뽑습니까? 이 괴를 얻어내기 위해서, 괴를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산책을 하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뭐는 명상도 하고, 뭐 구상도 하고, 정치가는 정치를 구상, 화가는 그림을 구상, 문학가는 문학을 구상, 시인은 시를 구상, 자기 나름대로 다 무슨 구상을 하는 겁니다. 그걸 산책한다 이럽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주역의 괴상과 개호라는 게 얼마만큼 우리 주변에 많이 깊이 스며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거 또 닦아요.
이것 굉장히 우리 주역점하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운주 유학 기중하니 운주 어떻게 행운이 따라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그 운을 주놓는다 이 말. 주놓는다 이 주가락으로 하는 겁니다. 예. 운을 주내 가지고 어디서 하느냐? 유학 기중에서 한다. 유학이라는 건 뭡니까? 그 군막을 쳐놔놓은 그 휘장, 이게 휘장악입니다. 휘장 속에서 이렇게 이제 오늘 전쟁을 내가 쳐가지고 성산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그냥 전쟁 치러 가는 장수가 무대포로 치고 가면 그거 어떡합니까? 그거는 장수가 그런 무모한 짓을 하면 안 돼. 그런 무모한 짓을 하는 겁니다. 반드시 진정에 임할 적에는 이런 역점을 쳐보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무모한 도전이라 하지 않는가요? 아무 대책도 지모도 안 써보고 뭐 칼차고 뭐 말달리 가지고 싸움하러 간다. 그거는 백전백패입니다. 때문에 훌륭한 장수는 반드시 운주를 유학 기중에서 한다 이 말이에요. 휘장 속에서 막사 속에서 한다. 그래가지고 결판을 내고 이기는 것은 저 천리밖에 멀리 가지고 결성한다. 유학 기중에서 운을 낳아가지고 이 전쟁을 승리를 하겠다 못하겠다 확신이 서게 되면 결성은 천리 밖에서 한다. 이게 아주 우리 주역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대단한 이 내용입니다. 왜 역점을 치느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냥 뭐 차 한잔 마시고 뭐 술 한잔 마시는 일 같으면은 이 점을 칠 일이 없습니다. 전쟁을 한다든지 뭐 이사를 간다든지 시집 장가를 간다든지 뭐 사업을 오프닝을 한다든지 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날 전이나 뭐 그 시간에 앞서 가지고 이 주가락을 빼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지자인 것이죠. 그래서 문왕이 제일 점을 많이 치는 사람이 내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왕이 그 864개를 다 그렇게 일일이 걷고 설명하시고 그 문왕의 위대한 힘입니다. 문왕이 뭐 바보입니까? 그만큼 이 세상살이를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역점을 친 겁니다. 흔히 뭐 주역을 해설하는 사람들은 글자만 해석하고 해설로 하고 이 점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뭐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그거는 주역 원전 해석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괴를 빼가지고 그 괴상을 얻어보는 겁니다. 그거 하려고 주역 공부하는 거지 뭐 글만 날려고 하면 주역 공부를 뭐 굳이 안 해도 아무 살아가는데 뭐 별로 그렇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점을 쳐본다. 그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역이 이렇게 뭐 건공자 이후로 문왕 이후로 뭐 약 한 5,000년에 가까운 세월을 지내오면서도 이렇게 우리들에게 늘 사랑받고 있고 또 소중한 가치로서 그렇게 좀 존속되고 있고 존재되어 왔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엊그제 내가 이제 설명하는 도중에 유비가 제갈량을 찾아가는데 3번을 찾아갔다 했죠. 상고초리를 했다고 했는데 그때 막 간원장을 데려갑니다. 간원장이 요새 같으면 경호실장이죠. 그러면 3번을 만나도 제갈량이 안 만나주고 하니까 그럼 칼로 가지고 찔러 죽이려고 그 성질 급한 사람이 훌륭한 무장이 제갈량을 죽이려고 이렇게도 했습니다. 그게 유비는 이제 알아본 거죠. 그러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상고초래한 날 읊은 시가 있습니다. 초당의 춘수족하니 그날 한국을 잊어버려가지고 참네 할배가 되니까 도리가 없는데 아까 여러분들 이해를 하세요. 내가 몰라서 잊어버린 게 아니고 딱 마침 생각이 안 또 이렇게 노트를 해놓고 하면 되는데 노트를 안 해놓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러분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세요. 초당에 순수조하니 초당에 봄조름이 좋게 봄날 뭐 어떻게 하여튼 낮잠을 자고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유비가 찾아온 것 아닙니까? 제갈량을 동행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산의 이력사라 서산에 보니까 해는 니어 넘어가려고 기울어지고 있구나. 기울어지고 있구나. 창에 이제 일지지한데 창밖에 해는 니우 넘어가는데 평생 아자지라 평생 나는 내 스스로 알았다. 누가 천하를 통일하고 누가 이 세상의 천하의 주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런 시를 읊으면서 이제 나갑니다. 나가면서 그 전출사표, 후출사표, 그 고문진보에 있습니다. 전출사표, 훌륭한 출사표를 이렇게 유비에게 드리면서 자기가 그때는 이제 일개 선비로 있었지만 무장으로서 말하자면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쓴 갑주를 쓴 무장으로서 이제 참 유비의 1급 작전 사령관이 돼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흔히 요새 뭐 인문학 세상이라고 해서 인문학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인문학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무학도 중요한 인무학. 문이 천하를 다스렸던 시기보다도 무가 천하를 다스렸던 시기가 더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인문학에 대해서는 말을 하는 사람인데 인문학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아직까지 내가 못 봤습니다. 내가 이제 비로소 하는 말씀인데 이 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무자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창과입니다. 창과. 요 밑에 거칠 짓잖아요. 이걸 이제 쓰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충무에 여러분들 가보면은 이순신 장군이 그 군사를 훈련시키는 세wen관이라는 그 큰 진주 촉솔보다 더 큰 그런 집이 있습니다. 그 들어간 입구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감은 거칠 짓자 창과자 창을 거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창을 거치게 한 게 무자입니다. 호반무 우리가 흔히 호반무라 그러죠. 호반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나도 잘 몰랐는데 호반 이게 위엄이라는 무자입니다. 위엄무 그건 뭐 굳이 옛날식으로 호반무 이렇게 말해가지고는 이제 와서 닿지 않습니다. 위험스러울 무자입니다. 위험스러울 무. 여러분들 통영 가시면은 꼭 세변관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간 입구에 간판을 썩이나마 오재봉 선생이 써놓은 걸로 그리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무라고 하는 것이 문보다도 훨씬 더 우리 지구상에 천하를 위해서 큰 역할이 많고 깊고 넓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오래이고. 그래서 이 인무학 나는 인무학을 가끔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게 전출사표, 후출사표 그게 바로 인무학의 제일 꽃입니다. 그러게 그 다음에 누굽니까?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가 없어 보세요. 얼마나 우리 그 민족 역사에 좀 썰렁합니까? 난중일기 여러분 읽어보시면 참 이순신 장군의 그 우국충정 충정 보국하는 그 참으로 거룩한 마음이 거기다 묻어 있습니다. 그 속에 배어 있고. 그래서 나는 인문학보다는 오히려 인무학을 더 숭배해야 된다라고 나는 그런 걸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또 내가 내 자랑을 좀 해야 되겠는데 내가 이제 이 주역 강자를 개설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1976년에 부산에서 이제 추전서당이라는 걸 간판을 열어가지고 막, 야, 각 신문 방송에 막 히트를 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산여대 역사학과에 내가 맹자 강의도 해주고, 그러면서 KBS의 오륙도 잔망경이라는 그 고발 프로를 내가 한 2년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그때는 이제 그 방송할 적에 이름은 김부산이었습니다. 김부산입니다. 이렇게 오프닝을 열고 들어가서 이제 사건을 7개를 이렇게 폭로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좋은 것도 있고 뭐 안 좋은 것도 있고, 주로 고발성이라는 뭐 그 부정을 좀 바로잡는 것, 그런 사회 부조리를 밝히는데 관련된 이야기가 고발이라고 이렇게 흔히 말합니다. 고발 그 건수가 한 4건 정도 되면 좋은 칭찬하는 말은 한 2-3건 되고, 이렇게 해서 하루에 7개씩 늘 방송을 내보냈는데, 그때 MBC에는 홈런 출발이 있어가지고 대단히 히트를 치고 있었고, 그리고 이어서 자갈치 아줌매입니다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 자갈치 아줌매하고 홈런 출발이 많이 들으니까 이 KBS는 듣는 사람이 많이 좀 숫자가 적어진 겁니다. 그래서 KBS 방송국장 하시는 분이 오륙도 잔망경이라는, 오륙도에서 이제 이렇게 잠수함을 타고 가지고 이렇게 싹 속을 올려가지고 망령을 올려가지고 어디에 뭐 안 좋은 데가 있다면 그 이제 포를 쏘고 뭐 공격을 하는 거죠. 그게 프로 이름이 오륙도 잔망경. 그걸로 내가 한 2년간 맡아서 다스리다가, 그러다가 이제 나는 이제 서울에 올라가게 됩니다. 서울 인사동에서 이제 82년대 이제 서당을 열어놓고 또 주요 강좌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국일보 문화센터에서 어떻게 나를 알아보고, 그래 한국일보 문화센터에 주요 강좌를 좀 해주라고. 그래서 그때 84년부터 내가 한국일보 문화센터에서 주요 강독을 해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우여곡절을 겪어서 이제 이 시골 경남 사천에 와서 지금 살고 있는데, 여기 또 살고 있다 보니까 낭중지추라는 말이 아닌가 비. 그 송곳을 옷주머니 속에 넣어놓으면 그 끝이 꼭 뾰족하게 밀고 나오는 겁니다. 그걸 낭중지추라 그래요. 흔히 뭐 산에 난이 피어 있어도, 잡초 덤불 속에 난이 피어 있어도 난향기가 퍼져서 심리를 간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공자님이 어느 나라에서 제 나라로 넘어가는 도중에 응곡이라는 골짜기를 지나가시게 되는데, 그때 이제 어디서 막 향기가 이게 바람결에 묻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고 이 사람들아 좀 있어봐, 내가 저 향기가 나는 저기랑 가봐야 되겠다. 가보니까 잡초불 속에 난이 피어가지고 막 향기를 이렇게 피우고 있는 겁니다. 참, 그래서 공자님이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노? 왕자지 향이로다. 향기 중에는 최고다. 이렇게 표현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자님이 어란조라고는 음악을 이제 글로 갖다 음악조로 엎조리면서, 성조를 내가 엎조리면서 검은고를 치시면서 이란조라는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지란이 생어 신님의 불이 무인이 불반하고, 지초와 난초가 신님에 나가 있어도 아름답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군자가 수덕 입도 헤매는 불이 공궁이 계절이라, 아무리 공궁하더라 해도 절개를 고치지 않는다. 이게 바로 그 폰정몽주 선생 얘기입니다. 나는 한국사 5천년에 사람 한 명을 건져내라 하면 폰정몽주 선생을 나는 딱 이렇게 뽑아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의 정신이야말로 참으로 위대한 정신 아닙니까? 아까 뭐 그 한주가 읊은 그런 시를 리메이크도 하셨고, 그건 자기의 심정하고 딱 맞으니까 리메이크를 하는 거죠. 자기 가슴에 울림이 없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하라고? 좀 더 해? 좀 더 하지 그럼. 이건 좀 아쉽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본 정몽주 선생을 나는 존경합니다.
우리가 흔히 선비 정신이라는 하는 말 하는데 선비가 뭡니까? 화랑의 도요 선비의 정신입니다. 화랑은 도고 선비는 정신입니다. 선비라는 게 의리에 강한 것이 선비라는 겁니다. 선비 정신. 의리에 강한 정신이 선비 정신입니다. 글 잘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문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글 잘하는 글쟁이 어디 가서 뭐 술이나 한잔 더 마시고 뭐, 예, 용돈이나 좀 차비나 더 타고 제자랑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그 문사 그거는 도학파, 사장학파와 도학파가 있는데 도학파에서 보면 사장학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예, 그 대신 이제 도학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힘이 조금 부족하면 사장학은 사람을 감동시키죠. 뭐 소동파의 적배구라든지 도연명의 기거래사라든지 아까 말한 그 제갈량의 출사표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또 뭐 당송의 훌륭한 팔대가의 당송 팔가문 내지 뭐 당시 삼백수 뭐 이런 좋은 문장을 읽으면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내가 조금 가격한 표현인데 수정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사정하기 좋은 점도 있는가 하면 도학군자 우리가 흔히 도학군자를 최고로 숭상하는 거 아닙니까? 대개율곡을 도학군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학파를 우리가 숭상하고 있고 제일 또 가치를 거기다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인무학이라는 이거를 우리가 지금 새로 이 시대의 학파로서 지어내는 하나의 만들어내는 파로서 나는 이게 꼭 이것을 주장해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무학 얘기 뭐 하려고 하면 한정 없지요. 아까 강감찬 장군과 기주대첩의 얘기라든지 뭐 얼지문덕과 그 영양왕의 관계라든지 이순신 장군과 그 뭐 정탁 선생의 관계라든지 또 정일홍 장군과 선조 대왕과의 관계라든지 뭐 한정 없습니다. 한정 없습니다. 근데 그런 좋은 학문가 그분들이 남겨놓은 그 좋은 글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발굴해서 이렇게 인문학 못지않게 인문학을 넘어가는 그런 학문으로 나는 성화시켜야 될 날이 머지않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육효 빼는 거 여러분들에게 맛을 보여드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내가 이 소설 주요 1, 2, 3권 이거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좀 내가 내 자랑을 하려고 하니까 좀 죽을 싫었고 좀 뭐야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강의를 하니까 이라도 좀 가지고 자랑을 해야 저 사람이 주제를 아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생판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런 걸 한 사람이 뭐 주역 강독을 하는구나 이래 또 생각을 좀 하시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자랑을 하는 건 아닌데 내 소개를 좀 입으로 하면 뭐합니까?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했듯이 저 사람이 저런 것도 한 사람이로구나. 나이가 지금 뭐 80주를 바라보는 사람이 자랑해가 뭐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거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공부를 우리가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교과서가 있습니다. 교과서. 이 책이 중요합니다. 이 책. 이게 이제 명문당에서 나오는 책인데 명문당을 내가 또 이렇게 선전을 해가지고 될란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출판사가 이 명문당이 이 주역 책은 제일 좋은 책을 많이 만들어내니까 뭐 그래서 이것도 부득이 내가 명문당을 좀 선전도 해. 우리가 좋은 서점을 책을 만들어내는 회사는 좀 선전해 주는 것도 뭐 그런 나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문당에서 나오는 원본 주역이라는 이거를 여러분들 서점에 가시면 하나 구하세요. 이거는 큰 형판이 좀 대형판인데 이거는 명문당에 내가 물어보니까 안 나온답니다. 절판 되어 있고 이보다 좀 작은 책이 있습니다. 작은 요만한 책, 요 명자책만한 책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 일단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명문당에 직접 구입하시도 좋고 뭐 서점에 가서 사시도 되고 이 책은 주로 보면 조계사 앞에 불교 서점 같은 데 가면 이 책을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책을 먼저 구입하시고, 그래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면은 한 줄 한 줄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을 해야 안 됩니까? 그럼 이 책이, 내가 한문 강의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인데 한문 강의를 어렵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가능한 쉽게 다가서도록 여러분들이 다가오게끔 내가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강의는 교재가 있어요. 사람이 교재가 없이 하면 이거 오다 가다 무슨 신변 잡기 얘기 비슷하고 무슨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뭐 이런 하여튼 커리큘럼에 의해서, 교재에 의해서 이게 진도가 쫙쫙쫙쫙 나가면 여러분들도 기분 좋고 나도 강의하는 맛이 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책을 꼭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교과서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데 반드시 이 책이 뭐 몇 푼 안 합니다. 아마 2만 원 미만일 겁니다. 하나 사시고, 이 책은 지금 품절이 돼 가지고 아마 출판사에서 품절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1990년대 내가 만들어내 가지고 히트친 작품입니다. 히트친 작품이 하니까 이 책은 뭐 어떻게 고서점 같은 데 가면 혹시 누가 보다가 뭐 팔로 팔리 나온 게 있으면 그런 데서 구입하면은 괜찮을 것처럼 내가 느껴집니다. 자, 오늘은 주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